내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못 들으셨어요? 백상국이라 불리는 VIP 라운지 수석 바텐더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제 말씀 이해되세요? 죄송하지만 저도 초대받아서 온 자리입니다. 손흥민이 조심스레 답했다. 그는 잔뜩 난처해 보였지만 곧 고개를 들고 다시 말했다. 다른 손님들처럼 똑같이 서비스를 받고 싶을 뿐이거든요. 서비스. 백상욱은 코웃음을 치며 냉소적인 눈길을 보냈다.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부터 생각해 보셔야죠. 여기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그 순간 주위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 눈을 마주쳤다. 한 중년 신사가 조용히 친구에게 속삭였다. 저 사람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아무리 VIP 라운지라지만 다른 젊은 여성도 옆 사람에게 재빠르게 귓속말했다. 저분 손흥민 선수 맞죠? 축구 스타 손흥민? 아니 왜 저렇게 대하는 거지? 그러게 진짜 말도 안 돼. 누가 봐도 손흥민 선수인데 하고 그녀의 친구가 작게 읊조렸다. 게다가 지금 분위기 살벌해졌어. 아무도 못 말리는 거야? 조용히들 하세요? 백상국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주변을 제압했다. 말씀드렸듯이 이 라운지는 정말 엄선된 분들만 모시는 곳입니. 그런데 이런 유명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끼어드는 건 곤란해요. 손흥민은 잠시 입술을 앙다물었다. 유명인이라고 해서 특별 대접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똑같이 대우받고 싶다니까요. 제 이름이나 제 직업이 뭔지 떠나서 분명 저는 합당한 자격으로 여기 초청받았어요. 초청이라 백상욱은 코를 찡그렸다. 그 초청이 제대로 된 게 맞긴 한가요? 요즘 허술한 경로로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아무튼 지금 바쁜 시간대라서 당신까지 챙길 여유가 없네요. 먼저 예약하신 분들을 처리해야 하니까 저리 가 계세요. 갑작스러운 정적 속에서 라운지에 모여있던 손님들은 당황한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는 넓은 바 테이블 앞 고급스러운 음악 소리가 잔잔히 흐르고 있었으나 그 분위기를 무색하게 만드는 냉랭한 대치가 이어졌다.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근처에 또 다른 손님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손흥민이 기다리는데 바텐더가 저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모르겠어요. 여기 워낙 폐쇄적이고 독특한 규칙이 많다고는 들었지만 저 정도로 노골적일 줄은 아무리 그래도 저건 좀 심하잖아요. 찍고 있지. 너 휴대폰 카메라 켰지? 한 젊은 남성이 친구에게 재촉했다. 이거 보도되면 큰일 날 수도 있어. 쉿. 일단 조용히 하자. 괜히 우리가 나섰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 저 사람은 여기서 꽤 힘이 세다던데. 힘이 세긴 누가 그래. 그냥 바텐더일 뿐 아니야. 그게 그냥 바텐더가 아니라 이 라운지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매니저 겸 수석 바텐더라고 하더라고. VIP를 골라서 상대한다나 뭐라나. 이야기 소리가 오가며 점점 분위기가 삭막해졌다. 백상국은 여전히 차가운 태도로 손흥민을 쏘아보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슬슬 분위기를 잡아주시는 모양인데 저한테 뭘 기대하시는 건가요? 유명하다고 특혜라도 달라는 겁니까? 손흥민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특혜가 아니라 저는 단지 음료 한 잔 주문하고 싶었을 뿐이고 제 순서에 따라 서비스를 받길 원할 뿐입니. 그런데 제가 여기 들어온 뒤로 몇 분이나 지난지 아세요? 저보다 늦게 오신 분도 벌써 주문 받으셨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당신을 무시해서 기분이 나쁘십니까? 그럼 돌아가셔도 돼요. 굳이 여기 계실 필요 없잖아요. 백상국이 건조하게 내뱉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여기 라운지 평판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손흥민은 조금 더 단호한 어조로 물었다. 이 장소가 명품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들어서 왔는데 손님 차별이 명품 서비스인가요? 백상국은 흘끗 주변 손님들을 훑어봤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저를 신뢰합니. 제가 이 라운지를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손님 차별이 아니라 우리는 적합한 분들에게만 최고의 경험을 드리는 거예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궁금하네요. 손흥민이 눈을 마주보며 물었다. 분위기를 깰 위험이 없는 분, 재력이 확실한 분, 그리고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분. 뭐 이런 거죠. 애초에 스포츠 스타면 밖에서 노는 게 훨씬 어울리지 않나요? 축구 선수가 꼭 이런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라운지에 와야 해요?
손흥민은 순간 참았던 분노가 치솟는 듯했다. 그러나 그는 재빨리 마음을 추스르고 침착하게 대꾸했다. 제가 조용한 곳에서 친구들과 대화 나누고 편하게 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무척 이상하죠. 그리고 솔직히 당신 같은 사람한테 여기에 어울리는 품격이 느껴지지 않아요. 라운지 구석에서 지켜보던 어떤 대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손님이 친구에게 작게 속삭였다. 저 사람 진짜 말이 너무 심해. 손흥민 선수가 뭘 잘못했지? 그러니까 대체 왜 저러는 걸까? 옆에서 듣고 있던 직장인 남성이 나서듯 말했다. 근데 어떻게 나설지 고민되네.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까지 쫓겨날 수 있으니까. 아, 뭔가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유명인이라서가 아니라 저건 그냥 인격적인 모독이잖아. 그때 라운지 한쪽에서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백산국에게 귓속말을 했다. 저 방금 매니저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오늘 특별 초청 손님 명단 중에 손흥민 님이 확실히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 홍보 목적도 있고 구단 쪽에서 협찬도 들어온 모양입니다. 매니저? 내가 이 라운지를 대표해서 업무 보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 매니저가 누굽니까? 백상국은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대놓고 물었다. 지금 내 결정이 우선이니 상부 보고 따윈 필요 없어요. 일단 무시하세요. 웨이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아까 손님 불편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까지 내려왔거든요. 난 들은 바 없으니까 됐어요. 여기서는 내가 곧 매뉴얼이고 내가 룰이니까. 손흥민은 이를 악물며 고개를 돌렸다. 곁에 있던 한 아나운서, 지망생 출신의 손님이 용기를 내어 다가왔다. 실례합니 저는 그냥 여기 구경 겸 친구랑 왔는데 보니까 손흥민 님이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서요.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대답했다. 괜찮습. 저도 제 권리를 지켜야 하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말 걸어주셔서 고마워요. 백상국이 비웃듯 끼어들었다. 권리? 여긴 그런 걸 주장할 수 있는 관공서가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다른 곳 가시죠. VIP 클럽은 많잖아요. 그 말에 몇몇 손님들이 흥분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건 지나치네. 이러다 문제 커진다. 누가 좀 말려야 하는데 저기요. 또 다른 손님이 나서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라운지. 원래 점잖기로 유명한 곳으로 알고 왔는데 오늘 보니까 분위기가 영 별로네요. 손흥민 님은 물론이고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고 있어요. 계속 불편하시면 나가시면 됩니다. 백상욱이 거침없이 답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라운지의 품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한편 라운지 안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구단 경기가 재생되고 있었다. 누군가가 재빨리 채널을 돌리는 모습이 보이자 주변에서 속삭임이 터져 나왔다. 저거 일부러 돌리는 거 아냐? 손흥민 선수 나오니까 민망해서 그런가? 진짜 너무하네. 손흥민은 스크린이 바뀌는 것을 슬쩍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저에 대한 인식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구단 측에서 이 라운지 후원을 고려하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에 방문해보면 어떨까 해서 직접 와본 거고요. 구단 후원, 백상국이 코웃음을 쳤다. 우리 라운지는 후원 같은 거에 크게 관심 없습. 이미 재정적으로 탄탄하기도 하고 굳이 당신네 구단의 마케팅에 휘둘릴 필요 없어요. 그 순간 매니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다급히 뛰어와 소리쳤다. 백 바텐더,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손흥민 님을 왜 이런 식으로 대하세요? 사전에 다 얘기했잖아요. 구단과의 협업은 우리에게도 큰 기회라고. 매니저님, 전 그냥 라운지의 품격 유지와 고객 선정 기준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백상국은 눈길조차 돌리지 않았다. 저 손님이 VIP에 걸맞은 행동을 했나요? 저는 그렇게 못 느끼겠는데요. 매니저가 당황스레 손흥민 쪽을 향해 몸을 돌렸다. 정말 죄송합니. 내부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런 대우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데 손님께 불편 끼쳐드렸다면 사과드립니. 일단 테이블로 모시겠습니다. 손흥민이 여전히 얼굴이 굳은 차에 대답했다. 제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 그리고 솔직히 저는 오늘 손님들과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려 했었어요. 어떤 방법 말씀이신지요?
매니저가 물었다. 손흥민이 가볍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메뉴판 몇 장을 꺼냈다. 사실 요즘 해외에서 유행하는 수어 수화 메뉴를 시범적으로 이 라운지에서 도입해보면 어떨까 싶었거든요. 축구 경기할 때도, 다양한 팬들과 교류할 때도 저는 여러 소통 방식을 고민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라운지 측과 이야기해볼 생각이었는데 주변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어 메뉴라니? 그거 굉장히 획기적인데? 오, 그런 거 진짜 필요하지. 청각장애인 손님도 오면 편하잖아. 백상국은 비아냥거렸다. 우린 초청받은 정해진 멤버들만 오니까 굳이 그런 메뉴까지 필요 없을 텐데요? 어차피 청각장애인이 BP가 될 리가 있나. 그 말에 주변에서 다시금 분노와 충격 어린 반응이 터져 나왔다. 말이 너무 심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대놓고 해? 진짜 듣는 내가 다 얼굴이 화끈거리네. 매니저가 다급히 저희가 손님층을 더 넓힐 수도 있는 부분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 사실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특별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자 백상국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봐요 매니저님. 혁신. 뭐가 혁신이죠? 안 그래도 이 라운지 BP 전용이라면서요? 저런 거 도입해서 오히려 이미지 망치면 어쩌실 겁니까? 고급스러움이 떨어지면 책임질 건가요? 손흥민이 참다 못해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 고급이라는 게 대체 뭔지 저도 궁금하네요.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과연 품격 있는 행동인지요. 백상국은 대놓고 비웃었다. 그래, 난 솔직히 말하죠. 당신 같은 유명 인사가 어설프게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게 역겹습. 자신을 포장하려고 갖은 생색을 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손흥민의 표정이 일순 굳었다. 주변에서 와, 진짜 도가 지나치네. 이거 방송이나 인터넷에 올라가면 큰 이슈 되겠다. 하며 수군거렸다. 제가 뭘 포장한다는 말씀이시죠? 손흥민이 더는 참지 못하고 되물었다. 애당초 저는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어요. 제 진심이 그렇게 의심스럽나요? 진심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백상욱은 다리를 꼬고 마치 재판관처럼 팔짱을 꼈다. 이 라운지는 제 오랜 노력이 담긴 공간이고 절대 애매한 방향으로 흐트러뜨릴 수 없어요. 당신 제안 따윈 듣고 싶지 않으니 돌아가세 당장. 그러자 매니저가 더 급해진 목소리로 백바텐더 제발 진정하세. 여기 계신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야 하시잖아요. 그리고 손흥민님은 정식 초대를 받은 귀빈이니까. 이런 식으로 내쫓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큰 문제? 백상욱이 코웃음을 치며 매니저를 노려봤다. 지금까지도 내가 이 라운지를 최고급으로 만들어 왔고 내가 아니었으면 손님 유치도 어려웠을걸요. 매니저님도 내가 없으면 힘들어질 텐데 이걸 뒤집으시겠다고요? 매니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다른 손님들이 계속해서 웅성거리며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 아냐? Now 이렇게까지 대놓고 무시당하는 거 보면 라운지 평판 큰일이네. 하고 말이 오갔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저는 사실 수어를 사용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갈 수 있는 카페나 라운지를 찾다가 실패한 적이 많았죠. 그래서 손흥민님 제안 듣고 왔는데 지금 이 모습 보니까 정말 실망이네요. 손님, 무슨 일로 오신 거길래? 백상국이 그 여성을 노려봤다. 무슨 일이라니요? 제가 이 라운지에 온 건 오늘 수어 메뉴 시범을 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손님을 내쫓으려고 하시다니. 정말 권위적으로 느껴집니다. 권위라. 제가 권위를 가지고 있긴 하죠, 이 라운지에서. 백상국은 스스로 만족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문제입니까? 손흥민이 다시금 끼어들었다. 저분 말씀대로 수어 메뉴가 꼭 필요하다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여러 이벤트나 인터뷰에서 청각장애인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불편을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라운지 측과 이걸 논의하고 싶어서 조금이지만 준비해 온 거고요. 매니저가 작게 한숨을 쉬며 털어놓았다. 사실 본사 측에서도 앞으로 베리어 프리 베리어 프리 서비스를 고려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백바텐더는 아직 그 필요성을 인지 못하시는 것 같네요. 백상국이 목소리를 높였다. 바텐더가 뭐든지 다 해야 합니까?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챙길 문제죠. 내 영역은 고급 칵테일과 라운지 분위기 조성이에요. 쓸데없이 확장시키지 마세요. 주변에서 참다 못한 목소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말이 너무 막 나가시는데요? 바텐더 본분이 뭔지 아세요? 결국 손님과 직접 소통하는 최전선 아닌가요? 저도 이 라운지 좋아해서 자주 왔는데 오늘 같은 일은 처음 보네요. 실망입니다. 인터넷에 올리면 난리 나겠네. 손흥민 선수를 이런 식으로 배척한다니. 그래, 이거 분명 이슈가 될 거야. 기자들도 관심 가질 텐데. 이 소리에 잠시 백상욱도 움찔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내 무시하듯 소문이 어떻게 나든 상관없음. 내가 원칙을 지키면 그뿐이니까요. 노이즈 마케팅도 결국 우리에게 이득일 테고. 손흥민은 주변 사람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느끼며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저 이렇게까지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청각장애인 팬분들, 그리고 다른 사정이 있는 분들과 함께 이 공간을 나누고 싶어서 찾아왔습. 이미 구단과 이 라운지 협력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까지 들었고요. 그런데 이대로라면 협력은 힘들 것 같네요. 그 말을 듣자 매니저가 난처하게 손을 흔들며 백산국에게 호소했다. 이봐요. 큰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구단과 손잡으면 우리 라운지 이미지도 올라가고 더 넓은 가능성을 볼 수 있어요. 당신만 동의하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 텐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고집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백상국은 매니저를 향해 차갑게 대꾸했다. 이 라운지를 특별함으로 유지해 온 건 내 방식이었어요. 모두가 평범하게 들어올 수 있으면 이곳이 어떻게 프라이빗한 공간이 되겠습니까? 정말 이곳이 프라이빗하고 특별한 공간이 되길 원한다면 다름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소통으로 특별함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손흥민이 한 걸음 다가서며 얘기했다. 저 역시 여러 차별을 받았던 적이 있습. 해외 리그에서 아시아 선수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때마다 저는 오히려 편견을 허무는 방향으로 노력했습니다. 라운지 한편에서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손흥민 선수 해외에서 얼마나 편견과 맞서 싸웠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도 편견에 부딪히는 거네. 그와 이 상황은 다릅니다. 백상국이 시선을 딱 고정했다. 나는 그냥 이 라운지의 품격을 지키려고 할 뿐. 편견이니 차별이니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네요. 손님들께서 이미 다 듣고 보셨잖아요. 매니저가 답답한 듯 탄식했다. 지금 문제가 점점 커지는데 이걸 어쩌려는 거예요? 주변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될 빼는 우리가 다 같이 나서는 수밖에 없지 않아? 맞아. 여기서 뭐 하러 돈까지 쓰면서 이런 기분 나쁜 대접을 받아야 해? 그렇게 불편하시면 나가시라고 했잖습니까? 백상국이 소리 질렀다. 다음에 또 오실 분은 오시고 아니면 말고 난 내 소신대로 할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떤 이들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다. 이런 건 제대로 알려야 해. 혹시 모를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잖아. 그래, 너무 차별적이야. 세상에 이렇게 배타적인 라운지가 또 있을까? 그러자 매니저가 다급하게 손을 휘저으며 만류했다. 잠시만요. 이 영상들이 밖으로 나가면 이 라운지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옵니. 게다가 손흥민 님이 함께 계시는 상황이니 구단 이미지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모두 제발 진정하시고. 손흥민이 시선을 내려뜨렸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저야 뭐 이 라운지 이미지에까지 신경 쓸 의무는 없지만 서로에게 안 좋은 결과는 원치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 저는 평등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또 이 라운지도 성장할 기회가 있습. 그걸 스스로 걷어차실 건가요? 백상국이 코웃음 치려다 주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잠시 말을 멈췄다. 손님들의 표정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고 매니저도 머리를 감싸 쥐었다. 곧 백상국은 다시 입을 열었다. 조습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묻죠. 당신이 이 라운지에 꼭 남아서 하고 싶은 게 뭔데요? 손흥민이 단호히 대답했다. 제가 말했듯 오늘은 수어 메뉴 시범 도입을 라운지와 협의하기 위한 자리였습. 만약 이 제안이 불편하다면 저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겠지만 분명 이 프로젝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거예요. 그리고 라운지도 한 단계 발전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제히 웅성거렸다. 멋지다, 손흥민. 진짜 대단하네.
이런 곳에서도 인권과 배려를 이야기하네. 나였으면 진작 포기했을 텐데. 백상국은 여전히 경멸, 어린 눈빛이었다. 정말 자기 이미지 관리 철저하시네요. 팬들이 보면 감동할 만한 스토리네. 그러자 바로 옆에서 사진을 찍던 한 손님이 분노를 터뜨렸다. 이미지 관리라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저도 처음엔 유명인이라 좀 거만할지도 싶었는데 직접 보니까 손흥민 선수 정말 진심으로 노력하던데요. 그러니까 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버틸 건데요? 이 정도면 당신이 더 이미지 손해 아닌가요? 뒤도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때 갑자기 정적이 찾아왔다. 라운지 입구에서 체격이 좋은 보안 요원이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라운지 오너인 듯한 노신사가 있었다. 노신사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단호한 얼굴로 물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매니저가 허리를 숙이며 다급하게 설명했다. 오너님 사태가 조금 복잡해졌으. 백바텐더가 손흥민님을 제대로 응대하지 않고 무시하고 다른 손님들까지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손님들이 불만이고 촬영까지 하고 문제가 커지고 있군요. 노신사가 주변을 천천히 훑었다. 지금이라도 수습해 보겠습. 백바텐더, 잠시 이야기하자고. 백상국은 오너를 보고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듯 씩씩거리는 표정으로 따라갔다. 두 사람이 라운지 한쪽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손님들은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웅성거렸다. 오너님이 직접 오셨네. 이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혹시 백바텐더가 해고당하는 거 아니야? 잘 모르겠지만 저 정도면 징계받아도 싸지. 잠시 후 오너가 돌아와서 손흥민 쪽으로 다가왔다. 손님, 그리고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내부적으로 얘기를 좀 나눴습. 우선 손흥민님의 제안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기로 했고 조만간 정식으로 미팅을 잡아서 논의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해결 방안을 찾으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 저는 라운지에 대한 악감정은 없습. 단지 제안할 기회를 제대로 받고 다른 분들도 저처럼 불편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오너가 깊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오늘 생긴 일에 대해선 저희 책임이 큽니. 백바텐더도 이번 일로 배웠을 거라. 미습 혹시나 아직 불편하시다면 라운지 측에서 별도의 보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순간 백상욱이 천천히 다가와 자리에서 말문을 열었다. 오너님 말씀대로 제가 오늘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습. 사실 처음엔 유명인에 대한 반감이 좀 있었습. 왜냐하면 예전에 이 라운지를 찾아온 또 다른 유명 셰프가 심한 불만만 토로하고 나간 적이 있어서 그 후로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일종의 부정적 편견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그게 오늘 폭발해버린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사람마다 사정이 있겠죠. 하지만 그 편견 때문에 저뿐 아니라 다른 손님들까지 불쾌감을 느꼈다는 건 아셔야 할 것 같네요. 백상국이 고개를 떨구며 맞습 제가 너무 독단적이었고 품격을 지킨답시고 도리어 오만에 빠져 있었어요. 잘못했습. 그리고 수어 메뉴 제안도 정말 현실적일지 몰랐는데 듣다 보니 저희 라운지를 더 넓고 의미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아요. 매니저와 오너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이제라도 이해해 주신다니 다행입니. 손흥민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시죠. 백상욱이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제 짧은 식견과 편견 때문에 여러 사람이 불편을 겪었고 특히 손흥민님에게 무례를 범했습. 제가 가진 직책과 권한을 남용했고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손흥민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 받아들이겠습. 저도 괜히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인 점이 있다면 죄송합니.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안도하는 표정이 되었다. 이제 좀 분위기가 풀리려나 봐. 그래도 결과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서 다행이다. 노신사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이번 일로 깨달았으니 앞으로 라운지를 운영할 때 더 신중을 기하고 다양한 손님들을 수용할 방법을 고민합시다. 손흥민 님이 제안하신 수어 메뉴는 물론 다른 배려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님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좋아요, 이게 맞는 거죠. 와, 이렇게 결론 나는구나. 다행이네. 수어 메뉴 도입되면
또 다른 손님층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겠네. 손흥민은 작게 웃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저도 이 라운지를 앞으로 편하게 방문하고 싶습. 오늘 생긴 일은 서로가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매니저가 벅찬 목소리로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드립니. 그리고 오늘 함께 계셨던 손님 여러분께도 사과를 드립니. 곧 내부적으로 직원 교육도 하고 서비스 매뉴얼도 수정하겠습니다. 백산국이 힘겹게 말을 꺼냈다. 그 직원 교육에 제가 직접 나서겠습. 오늘 느낀 걸 토대로 어떻게 해야 편견 없이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부터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손흥민님 제안하신 수어 메뉴도 빨리 제작에 착수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잘 생각하셨네요. 좋은 변화가 될 거예요. 멋진 결심이네요. 하는 격려의 말이 나오자 백상국은 살짝 얼굴을 붉혔다. 감사함이 부족한 제 태도를 바로잡는 건 당연한 일이죠.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가진 인맥이나 자료가 도움된다면 언제든 말씀하세. 국내외에서 이미 비슷한 시도를 한 곳들이 있으니까 좋은 사례를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매니저가 환하게 미소 지었다. 정말 훌륭한 협업이 될 것 같네요. 우리도 홍보에 활용할 수 있고 동시에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 라운지의 명성은 더 높아질 겁니다. 오너도 만족한 듯 반응했다. 마습 처음부터 이렇게 대화가 잘 됐다면 좋았을 텐데. 어찌됐든 앞으로 우리 라운지를 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봅시다. 곁에서 지켜보던 한 손님이 장난스럽게 외쳤다. 그럼 이 분위기에서 손흥민 님이 직접 수어 메뉴 중 하나를 시연해 주시면 어떨까요? 작은 거라도요. 손흥민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제가 수어에 능통하진 않지만 간단한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간단한 동작으로 감사합니다. 수어를 시연해 보였다. 손님들이 호기심과 흥미 어린 눈빛으로 지켜봤다. 오, 저렇게 하는 거구나. 생각보다 간단해 보이는데? 백상욱도 조용히 그 손동작을 따라 해봤다. 감사합니다. 이건가요? 확실히 생소하지만 뭔가 특별한 느낌이 나긴 하네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소한 차이일 수 있어도 이렇게 조금씩 소통의 장벽을 허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매니저는 흐뭇한 얼굴로 그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디자인할 때 자문해 주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우선 여기 오신 분들에게 기념으로 시범 음료를 제공하죠. 어떠세요, 백 바텐더님? 백상국이 잔을 몇 개 꺼내며 결의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제 손으로 다시 바로잡겠습. 오늘 제가 직접 만든 칵테일, 그리고 노알코올 음료도 준비하겠습. 다만 손흥민 님께는 제일 먼저 서빙해 드릴게요. 그리고 사과의 마음을 담아 특별 메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도 기꺼이 맛보겠습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고 주위 손님들은 박수와 함께 환호를 보냈다. 금세바 테이블 주변엔 부드러운 음악과 함께 밝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SNS 라이브를 켰고 여러분 지금 방금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대화를 나누며 멋진 결말을 이끌어냈답니다. 하고 중계처럼 말하기도 했다. 어느새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정말 대단하다 손흥민. 이제 여기 라운지가 좋아질 것 같아? 아까는 험악했는데 이렇게 바뀌다니 신기하네. 하고 이야기가 이어졌다. 그 사이 백상국은 테이블 위에 수어 메뉴 초안을 펼쳐두고 이 부분은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라며 손흥민과 진지하게 상의하기 시작했다. 자리를 떠나려던 한 중년 여성 손님이 가방에서 작은 노트와 펜을 꺼내며 기자처럼 물었다. 혹시 손흥민님, 이 일 이후에 어떤 활동을 더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처럼 장애인분들 돕는데 힘쓰실 건가요? 손흥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 제가 크게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목소리를 낼 거예요. 함께 해주실 분들이 있으면 더 감사하고요. 여기 라운지처럼 작은 시도라도 서로 협력하면 세상을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은 감동한 표정으로 정말 훌륭하시네요. 이런 걸 계기로 많은 곳에서 베리어 프리에 관심 가질 것 같아요. 곁에 있던 한 회사원도 네, 사실 우리 회사 카페테리아에서도 수어 메뉴판을 고려해 봤는데 비용 문제랑 관심 부족으로 계속 미뤄졌거든요. 이제는 나서서 건의해 볼래요. 이렇게 보면 큰 비용 없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습 사실은 마음만 있으면 되거든요.
손흥민이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너가 그 말을 듣고 크게 호응했다. 우리 라운지도 마음이 부족했구나.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니 다행입니. 앞으로는 이러한 가치를 지지하는 정말 품격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게요. 마침내 바 테이블 위에 줄지어 놓인 컵들에 알록달록한 칵테일이 채워졌다. 백상국은 진지한 표정으로 잔을 하나씩 밀어주며 말했다. 제가 직접 이름도 지었어요. 하모니 브리즈라고. 차별 없이 함께하자는 의미에서. 죄송하지만 오글거리는 이름이긴 한데 제 진심입니다. 손님들은 웃음 섞인 목소리로 괜찮네요. 분위기도 좋고 이름도 메시지가 있네요. 바로 SNS에 올려야겠어. 해모니 브리즈, 칙 손흥민, VIP 라운지 해시태그 달아서 하고 흥겨워했다. 손흥민은 컵을 들어 살짝 향을 맡아본 뒤 향도 좋고 맛도 기대되네요. 감사합니. 그럼 제 이름을 걸고 저도 한 모금 맛보겠습니다. 하고 작은 웃음을 보였다. 그는 한 모금 마신 뒤 정말 좋음 뭔가 상쾌하고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느낌이에요. 앞으로 이 라운지가 많은 분께 이런 기분을 주길 바랍니다. 주위에서 환호와 함께 잔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방금 전까지 무겁던 공기가 거짓말처럼 녹아내렸다. 누군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겠죠. 우리도 목소리를 모아야 해요. 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이는 맞아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앞장서 주니까 우리도 힘을 낼 수 있네요. 하고 말을 이었다. 그제야 완전히 마음을 다잡은 듯한 백상국이 여운이 깃든 목소리로 마무리했다.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라운지 운영하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 환영하겠습. 그리고 저도 배운 게 많습. 제 잘못을 깨닫고 나니 뭔가 더 많은 분에게 다가가고 싶어지네요. 손흥민이 백상욱과 눈을 맞추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함께 좋은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저도 응원할게요. 손님들은 각자 휴대폰에 이 상황을 기록했고 SNS에는 이미 손흥민 VIP 라운지에서 수어 메뉴 제안 같은 글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모두 서로의 잔을 부딪히며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오늘의 갈등이 있었기에 오히려 더 특별한 자리가 되었다고 느끼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라운지를 나서려는 사람들이 입구 쪽에서 작은 무리에 모였다. 어떤 이는 이 스토리는 꼭 많은 사람이 봐야 해. VIP 라운지라면 더 많이 알려져야지. 하고 말했고 다른 이는 맞아요 공유해서 다른 곳들도 배울 기회가 되게 해야 해요. 라고 거들었다. 손흥민은 밖으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손인사를 하며 말했다. 오늘 같은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도 보여준 것 같아요. 다음에도 좋은 소식 있으면 꼭 알려드릴게요. 많이 지켜봐 주세요. 그 말에 여러 손님들이 즉시 응답했다. 네, 꼭 계속 지켜볼게요. 팔로우 할 테니 또 소식 전해주세요. 다음에 라운지 다시 열리면 우리도 함께 와서 축하합시다. 그렇게 밝은 목소리와 함께 라운지 문이 열리고 밤바람이 살짝 흐르는 서울 한복판 거리로 이어졌다. 서로를 향해 환한 미소를 보내며 헤어지는 순간 모두는 어쩐지 오늘 일로 새로운 깨달음과 따뜻함을 얻었다는 표정이었다.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손흥민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편견에 맞서 싸우는 건 쉽지 않지만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오늘처럼 조금씩 바꿀 수 있다면 분명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마치 그런 생각을 대변하듯 매니저와 백상욱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라운지 안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새 계획을 짜고 있었다. 그들의 말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직원 교육 자료를 다시 만들죠. 수어 메뉴 제작 일정 잡고 손흥민님과 미팅도 준비해야 해요. 네, 그리고 꼭 온라인에도 공지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죠. 그리고 남은 손님들 역시 휴대폰 카메라를 끄며 서로 이야기했다. 이 영상을 올릴 때 단순히 라운지에서 난동이 아니라 이렇게 화해와 발전까지 이어진 전 과정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교훈을 얻겠지. 맞아. 차별과 편견을 깨는 건 정말 많은 사람이 힘을 보태야 하니까. 마지막으로 출구 근처에서 한 커플이 나누는 대화가 울렸다. 너도 알지? 이런 사례가 더 퍼져야 해. 그래야 우리 사회가 조금씩 달라져. 응, 그럼 내일 회사 동료들한테도 보여줄래? 괜히 기사화 되기 전에 우리부터 공부하는 거지.
그 한마디가 마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약속처럼 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닫히자 고요한 서울의 밤 공기가 다시금 어둠을 살포시 덮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 따뜻한 변화의 싹이 움트는 중이었다. 다음에도 꼭 확인해 주실 거죠? 하는 손흥민의 마지막 한마디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 모두가 함께 만드는 내일을 위해.